여러분, 무디스 하면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이 무디스에서요, 인플레에 대한 걱정, 우려,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인플레가 임박했다, 이제 피난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를 대표하는 유명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마크 잔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CNBC면 미국의 경제 채널이거든요. 여기에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피난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월가가 인플레이션 복귀의 심각성을 가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가소평가한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복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죠. 그 어느 때보다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유명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시장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경기 회복주 사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이것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은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도 광범위하게 거대하게 미칠 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무디스의 유명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 빨라질 거는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경기 과열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경고한 겁니다. 핵심은요, 지금 마크 잔디 애널리스트가,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는 핵심은 여러분, 지금 금리예요. 금리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가볍게 보고, 정부도 가볍게 보고. 사실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3개월간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가 굉장히 높죠. 1.55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금리가 결국은 연말까지 가면 계속 오를 거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들 때, 금리가 오르면 이게 경기에 어떻게 되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냐? 금리 오르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금리 오르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치하고자 원자재에 투자합니다. 원자재. 곡물 가격이나 곡물이나 뭐 철강이나 석유나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70를 넘어섰어요. $70 이제. 그러면 가격 폭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오르면요, 다른 물가, 제품 물가들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기가 과열이 되면 이게 중앙정부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금리를. 여기에다가 지금 중앙정부가 돈 엄청 풀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불을 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발행 많이 하잖아요. 채권 시장에 국채의 공급, 국고채의 공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1.554면 이거 장난 아니게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서 결국은요,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두 가지. 국고채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거 말입니다. 실제로 민간 투자 은행에서도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경고음이. 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부분을 보세요. 개인 소비 지출 부분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파란색인데 이게 점점 올라간다는 사실은 여러분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1월에 지금 2.5까지 올라갈 정도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뻥뻥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 넘어가고 있어요. 2022년 1월까지 가면 2% 완전히 넘어갈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가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가 온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오면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고 결국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거품이 빠질 때 심각성은 점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여러분 금리 보세요. 금리.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992입니다. 1.992 3월 5일 기준으로.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대출금리는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예, 이게 국고채 금리가 1.992입니다. 국고채. 그러면 은행채는요. 조달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겠지요. 그러면 은행채는 이거보다 더 높게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지금 3%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출금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고채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같이 오릅니다. 보시다시피 국고채 금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862 이거는 2월까지예요.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규 가계대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2.79까지 작년 12월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은 결국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재 금리 보세요. 2.83%까지 올라갔습니다. 1월에. 예. 지금 대출금리입니다. 지금 벌써 3% 넘은 데도 많아요. 2월에 들어와서는요.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금리가 인상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건 여러분 결국은 영끌한 사람, 비투한 사람 여기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 그 충격은 소비에 대한 충격은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예, 결국은요. 인플레 충격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는 무디스의 이야기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무디스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보면요. 인플레 피난처는 없다 이 말은요. 인플레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 모두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가 출렁출렁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무디스의 경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